이 이야기는 현재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겪은 두 가지 일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다. 외갓집에 일이 생겨서 어머니가 한 달 정도 내려가 계셨을 때 있었던 일이었다. 우리 옆집에는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셨다. 당시 갓 취직했던 나는 아침 8시에 집을 나서고 저녁 7시쯤 돌아오는 제법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옆집 문고리에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가져다 드리는 빵봉지가 계속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출퇴근 시간 매일은 아니어도 며칠 간격으로 꼭 마주치곤 하던 옆집 할머니들을 요즘 들어 못 뵈었다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두 분이 어디 가셨나 생각할 뿐 별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고 어느 날 출근길에 현관문을 나서다 여전히 걸려있는 그 빵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걸 보니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가는 일이 있었다. 몇 주 전쯤 어머니가 외가에 내려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평소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낼 뿐 왕래는 없었던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다. 당시 집에는 엄마 혼자 있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됐던 어머니는 옆집으로 향하셨다. 옆집에 들어서자 두 할머니는 엄마 손을 잡고 베란다 구석과 현관문 쪽을 가리키셨다. 그러면서 저 검은 것들 좀 어떻게 해달라. 무섭다. 검은 게 계속 올라온다고 하셨단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는 어리둥절해서 계속 되물어보셨다. 할머니들은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시고 매우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그저 검은 거라고만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엔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심신이 약해지셔서 헛것을 보셨나 보다 생각한 어머니는 얼마간 할머니들을 달래드렸다. 어머니는 이왕 온 김에 집 청소도 좀 해드리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머니께 고생하셨다, 좋은 일 하셨다고 말씀드렸다. 이때 일이 생각난 나는 아파트를 나서는 길에 경비실에 들렀다. 나는 경비 아저씨께 빵봉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옆집 할머니네, 며칠째 빵봉지가 그대로 걸려있다. 마음에 걸린다.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렸다. 아저씨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알았다고 하셨다. 찝찝한 마음을 안고 출근했지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옆집 할머니 일에 대해 잊어버렸다. 그런데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부르셨다. 경비 아저씨가 전해준 말을 들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할머니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다. 경비 아저씨를 통해 옆집 사연을 듣게 된 나는 마음이 아려왔다. 할머니들은 자매였는데 동생 할머니가 자폐를 앓고 계셨다고 한다. 그래서 언니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는데 시신 발견 며칠 전 언니 할머니가 심장마비에 걸려 쓰러지셨다고 한다. 쓰러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동생 할머니는 그 옆에서 도움 한번 요청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망한 언니 시신 옆에 누워 계시다 굶어 돌아가셨다고 한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 곧장 짐을 챙기고 자취하는 친구 집에 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올라오실 때까지 친구 집에서 지냈다.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 무섭다, 소름 끼친다 뭐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아팠다. 마음이 아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나와 관계없는 남이었지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먹고 자고 놀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낼 동안 할머니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섭고 아프셨을까. 그저 돌아가셨다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독사라는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이때 깨달았다. 내가 빵봉지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그때 옆집 초인종을 눌러봤다면 적어도 할머니 한 분은 살아계셨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너무 괴로웠다. 처음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언젠가는 아시게 될 일이었기에 내가 말씀드렸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어머니와 나는 소주 한 잔을 할머니 집 앞 화분에 뿌려드리면서 이제 편히 쉬시라고 기도드렸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어머니가 반상회에서 듣고 오신 이야기다. 아파트 입주민 중 배관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파트 내 장고장이 생기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수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셨다. 이 이야기는 그분이 겪은 일이다. 앞동 몇 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은 아저씨는 짐을 챙겨 집으로 가셨다. 노크를 하니 날카로운 인상의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아주머니는 인상은 날카로우셨는데 눈이 퀭하니 기력이 너무 없어 보이셨다.
아주머니는 화장실로 아저씨를 안내했고 수리가 시작됐다. 누수는 생각보다 심했고 천장 보온재를 다 뜯어내야 할 판이었다. 상태를 자세하게 체크하기 위해 아저씨는 화장실 천장 뚜껑을 열고 머리를 넣어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특이한 무언가가 보이셨다고 했다. 둘둘 말린 노란색 종이뭉치였다. 아저씨는 공구를 이용해 그것을 꺼내보았는데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머리가 쭈뼛 쓰셨다고 한다. 노란 종이에 말린 그것은 식칼이었다. 오래됐는지 녹이 쓸어 있었고 곰팡이도 가득했다. 아저씨는 순간 놀랐지만 이 집에 주술적인 의미의 물건을 함부로 만진 게 문제가 될까봐 다시 싸매서 제자리에 놓아두셨단다. 점검을 마친 아저씨는 아주머니한테 공사가 조금 커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칼에 대해 물어보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의 눈이 커지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되묻더란다. 그래서 봤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금 뒤 집 근처에 있던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고 흉기를 꺼내달라고 하셨다. 흉기를 본 부부는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셨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배관공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며칠 뒤 아저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가서 봤던 사실을 진술하셨다. 조사는 금방 끝났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아저씨는 형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한숨을 내쉰 형사는 별일이 다 있다며 입을 열었다. 천장에 흉기를 놓아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아주머니의 딸이었다. 다만 그 아주머니는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였고 어렸을 때부터 딸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한다. 흉기를 싸매고 있던 노란 종이는 딸이 돈을 들여서 쓴 부적이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주하는 부적이 아니었겠냐고 형사는 말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저씨는 부정탄 물건을 직접 만졌다고 생각하니 머리털이 곤두섰다고 한다.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해줬더니 현관 앞에서 소금을 뿌려주셨다. 아저씨 사모님이 이 일을 반상회에 와서 말해줬고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나에게 전해주셨다. 뒷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참 그 집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